내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가씨가 하는 행동들이 묘하게 바뀐 게 전부 나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아가씨 입장으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억울하게 손님 물건 훔친 도둑으로 누명 쓰이고 소문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화가 많이 날 텐데 겨우 화장품 얼마 하지 않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하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어른으로서 아가씨를 이해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속 좁은 애는 아니니까 언니 사과받은 걸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저 오늘 바빠가지고요. 이만 끊어도 되죠? 잠깐만요. 내가 오해하고 몰아간 것도 있는데 말로만 사과하면 내 마음이 다 전달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가 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화장품이랑 잘 쓰던 거 잔뜩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지 않을래요? 그래요? 잔뜩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양이 좀 많아요? 아가씨랑 다시 사이좋게 지낼 생각해서 이것저것 받아오고 전에 협찬 들어온 것도 밀려있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어머,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고마워요 언니. 이 정도 받을 만큼 화가 났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곧장 언니 집으로 갈게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디저트라도 사갈까요? 아니에요. 사도 내가 사야죠. 그냥 화장품 담아갈 것만 가지고 빈손으로 와요. 제 사과에도 심드렁한 태도였던 신우는 화장품이 쌓여있다는 말에 좀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콧소리까지 냈습니다.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해도 못해도 30분 이상은 걸릴 테니 그 사이 저는 집 곳곳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죠. 전화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흘렀던 것 같은데 신우에게 10분 뒤면 도착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오는 건지 예상보다 빠른 신우의 도착에 빨리 준비를 마친 뒤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어떡하죠? 나 저번에 시술했던 고객분 문제가 생겼나봐요. 빨리 샵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네? 이제 한 10분 안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렸다 물건만 주고 가면 안 돼요? 급한 일이라 벌써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죠? 나 괜히 언니 하는 행동이 의심 가려고 하네? 그럴 리가요. 그러면 내가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챙겨가요. 미안해요. 오늘 아가씨랑 이전에 쌓은 감정들 다 풀려고 했는데. 뭐 오늘만 날도 아니니까 다음에 풀면 되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풀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아까 사과로 다 없던 일로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 내가 선물하는 화장품 말고도 내 거 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 정도 화장품이면 충분해요. 혹시나 제가 준비한 화장품만 가져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정신 팔린 신우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놓아둔 명품들을 못 보면 어떡하나 싶었죠. 근처 카페에 도착한 저는 휴대폰으로 집 내부를 초조하게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신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화장품을 찾더군요. 그리곤 화장대에 쌓여있는 화장품을 보고는 자리를 잡고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미끼만 가지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데 신우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나 다음 함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다시 뒤를 돌아 제 화장대로 갔죠. 그리곤 제 화장품들을 발라도 보고 확인도 하면서 챙길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가 드디어 제가 넣어둔 명품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나씩 꺼내보던 신우는 화장대 거울이 작은지 화장실로 가서 이리저리 대보는 것 같았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화장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다 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아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맞죠?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한 건 아니죠? 그럼요.
혹시 내가 나중에 딴 말 할까봐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도 돼요.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 신우를 보니 제가 모아둔 명품을 모두 가져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할 변명도 예상이 가더라고요. 분명 내가 다 가져가라고 했다고 억지를 쓰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신우가 가져갈 명품들은 제 물건도 아니니까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제 함정에 빠진 신우는 저희 집 화장실에서 패션쇼를 벌이다 제가 놓아둔 명품들을 가방에 잔뜩 넣고 그것도 모자라 둘러매고 저희 집을 나갔죠. 저는 곧바로 중고 판매 카페와 앱에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은 신우의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을 나가기 무섭게 가지고 나온 명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는 곳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실사용을 했던 상품들인 것처럼 설명을 적어놓곤 수리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죠. 겉으로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 얼굴과 당황해할 신우의 얼굴 표정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집안을 비추고 있던 휴대폰에서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집을 나간 신우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온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도둑년 신우가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부수는 건 없고 뒤적거리며 어지럽히기만 했죠. 왜 저러나 싶다가 느낌이 왔습니다. 일부러 도둑이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았죠. 이연꾀를 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자기 몫을 해주는 신우 때문에 웃음이 새어나왔죠.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상관은 없었어요. 오히려 신우를 잡돌이하는데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해 있었죠. 남편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밖에서 오랜만에 즐거운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하나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역시나 저녁이 되어 퇴근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불이 나도록 걸려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도둑 든 거 몰랐어? 오늘 당신 쉬는 날이라며. 근데 집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냐고. 나 밖에 일이 있어서 나와 있었지. 근데 도둑이라니. 요즘 아파트에 무슨 도둑이 들어? 몰라. 지금 집이 엉망이야. 거기다 작업실에 있던 명품들도 다 도둑 맞은 것 같다고. 나 바로 집 옆이니까 들어가서 얘기해. 남편에게는 저도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저는 집으로 가는 길 동안 어깨춤을 출 만큼 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다급한 얼굴로 바꾼 저는 집으로 들어가 처음 보는 광경 마냥 행동했죠. 남편은 피해 내역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내 작업실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나봐. 다른 건 없어진 게 없어. 당신도 없어진 게 있나 찾아봐봐. 난 경찰에 연락할게. 우선 내가 설치한 홈캠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보자. 우리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다 증거될 만한 걸 훼손하면 안 되니까. 뭐? 우리 집에 홈캠이 있었어? 홈캠이라는 소리에 남편은 도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왜 설치를 했냐는 말도 없이 저에게 잘했다고 했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동영상에서 신우가 제가 준비한 화장품과 함께 남편의 고객 물건들을 가져가는 걸 확인했고 다시 돌아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죠. 뭐야? 연수 쟤가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오늘 화장품 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는데 설마 가족들 것까지 손댈지 몰랐어. 근데 이거 봐봐. 아가씨가 손버릇 안 좋다고 말했지? 우리 샵에서 훔친 정황이 있는 CCTV까지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맨날 아가씨를 감싸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당신 없어진 물건 비싼 거 많아? 그거 금방 팔리는 거면 또 아가씨가 물건들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이씨, 이 연수 이게 정말 미쳤나? 나 이 증거 부모님께 보여주게 휴대폰 좀 빌려줘. 아니다, 당신도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오늘 내가
이년 손버릇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없어진 물건을 고객분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고쳐서 오래 쓰려고 맡겼더니 없어졌다고 하면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명품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물건에 애착이 있어서 맡기는 걸 텐데 남편도 그걸 알고 있으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거칠게 차를 몰고 시댁에 도착을 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신우의 방으로 가서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던져버렸죠. 오빠 왜 이래? 미쳤어? 갑자기 들어와선 왜 이러는데? 야 연수, 너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정말 미쳤나? 안방과 주방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남매가 벌이는 난리통에 뛰쳐나오셨고 두 사람 사이를 말려보려 했어요. 저도 화가 잔뜩 나 신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남편을 말리는 척을 했죠. 여보, 우선 얘기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혼을 내. 물건만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 설마 그 많은 걸 벌써 다 팔았을까? 다 팔았다고 해도 사람 있고 물건 있지 물건 있고 사람 있어? 보상할 돈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고 떨어진 평판은 다시 열심히 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남편과 신우를 위하는 척하면서 남편 약을 올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흥분한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선 귀싸대기를 날렸죠. 야, 그건 내 물건들 아니야. 그거 전부 우리 가게 믿고 맡긴 고객들 거라고. 그리고 그게 내 거든 아니든 어디 가족 물건까지 손을 대. 너 가족들 것까지 손대라고 지금까지 네 편에서 서서 감싸준 줄 알아? 벌써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다시는 바늘도 짚지 못하게 후드럽혀줄까? 빨리 가져간 물건 꺼내놓고 무릎 꿇고 부모님과 내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한 짓들 다 말해. 어서! 현수야, 너야말로 어디 가족들끼리 선을 휘둘러. 그것도 네 여동생한테 그러면 돼? 얘가 뭘 훔쳤다고 그래? 너도 지연이 제가 하는 것처럼 네 동생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엄마! 상황 좀 파악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른 척한 거지. 제가 손버릇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연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들 훔쳐가고 도둑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집을 엉망으로 만든 증거까지 있다고요. 아빠 엄마는 또 제 끼고 돌 게 뻔하니까 이번엔 제가 교육합니다. 제 가만히 놔두다가는 도둑질로 경찰서 간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가 저희 집에서 버린 장면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요구했고 그걸 저에게 받아 시부모님께 전부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이악 물고 자식의 도둑질을 모른 척 해오던 시부모님도 자기 오빠네 집까지 털고 있는 장면을 보자 다리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신우도 자신의 행동이 담긴 증거가 있다는 걸 아는 듯했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빨리 내놓으라는 남편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남편은 더는 안 되겠는지 신우를 복날에 개를 패듯이 신우를 잡기 시작했죠. 남편이 신우를 때리는 소리, 신우가 아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움찔대는 시부모님 소리까지 저에게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짜릿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게 폭죽이 터지는 것과 같이 들렸던 그 소리들은 신우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나서 그만 울리게 되었죠. 남편은 신우를 잡는 건 이 정도로 하고 물건들의 행방과 자신의 작업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건을 훔친 이유를 물어봤어요. 훔친 것들은 보자마자 인터넷에 중고로 올려서 다 팔았어. 조금씩 다 문제가 있길래 싸게 올렸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들키기만 하지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전부 다 팔아버렸어. 근데 나 그게 오빠 물건인지 몰랐어. 훔친 것도 오빠 작업방이 아니었고 언니가 오늘 화장품 주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라고 하길래
다른 화장품 찾다가 바로 옆에 있는 오빠 물건을 봐서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여자 물건이고 안방에 있길래 언니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오빠 방에서 안 가지고 왔다니까?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솔직히 말하고 빨리 내놔라.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 물건에 발이 달렸어? 지발로 안방으로 가게. 그리고 네 입으로도 이 사람 화장품 고르고 있었다며. 근데 갑자기 왜 화장품이랑 관계가 없는 걸 가져가? 그건 언니가 다 가지라는 게 화장품인 건 알긴 했지만 어가 다르다고 앞에 뭘 다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아서 물건들까지 가져간 거야. 진짜야. 동영상 있으면 내가 작업실에서 나올 때 물건 가지고 왔는지 아닌지 보면 되잖아. 남편은 또 신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이 먼저 나가려고 했어요. 이러다간 끝이 날 것 같지 않기도 했고 저도 되지도 않는 연기 그만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을 말렸죠. 아가씨 말 맞아. 아가씨 작업실에서 물건 안 가지고 왔어. 뭐? 당신은 왜 갑자기 얘 편을 들어? 동영상 다시 봐보던가. 진짜 아가씨는 안방에서 당신 고객들 물건 챙겨갔다니까? 왜 사람 말을 믿어야 할 땐 못 믿고 안 믿어야 할 땐 믿어? 이 집안 내력이야?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장난할 기분 아니니까 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이야기해. 아가씨, 그거 화장대 옆에 있는 서랍에서 발견했죠? 거기에 잔뜩 있었고 그거 내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당신이 수리할 태그 달아놓은 것도 내가 다 빼놨고. 근데 잠깐 옆방으로 옮겨놓은 것도 절도죄가 되나? 결국 내 예상대로 가져간 아가씨 잘못이 맞잖아.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갑자긴 갑자기야.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쟤 하는 짓 당신한테 말했지? 근데 당신 귓등으로도 듣는 척도 안 했잖아.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했는데 당신은 관심도 없었잖아. 나 쟤 때문에 살도 빠지고 원형 탈모도 왔어. 거기다 생리주기도 엉망으로 되고. 근데 당신 동생이라고, 이 집안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막내딸이라고 제대로 혼 한 번 낸 적 있어? 샵물건 탐낼 때도 도둑질해서 걸렸을 때도 전부 다 나 혼자 감당했어. 잘못한 년은 잘못했다는 말 한 번은 안 했는데 내 입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배도록 말했다고. 왜? 당신들이 쟤를 그렇게 키우고 감쌌으니까. 야, 이현수, 너네가 너 화장품 사주는 사람이냐? 너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취직시켜줬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계속 부탁만 해. 누구는 수습 스택 기간 없었어? 다들 그때는 그 돈으로 잘만 살아. 나중에 더 잘 될 꿈 하나 가지고 그 적은 월급도 아껴가며 살아간다고. 그럼 열심히 하기라도 하지 도둑질까지 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샵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지금까지도 샵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봐. 그런데 네 돈 줄인 화장품 안 준다고 니까짓 게 감히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켜? 그 나이 먹고 취직도 못한 게 어디서 너 사회에서 일하면서 나 봤으면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봤을 것 같아? 어차피 도둑질한 사건 때문에 취직 못하는 거 아는데 혹시나 어디 이상한 곳에라도 취직할까 싶어서 네 정보 이 바닥에 싹 다 돌릴 거야. 이쪽에 발도 못 디디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 이현수,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당한 일은 이렇게 사람 팰 정도로 큰일이냐?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너처럼 남의 편인 남편은 나도 필요 없어. 이혼하자고. 뭐, 너 왜 이래?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가 꾸민 짓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배상해? 훔치고 팔아버린 건 네 동생인데. 네 동생 매를 이렇게 잡아봐. 그러면 어디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지 않을까? 그 돈으로 충당하면 되겠네.
뭐? 이게 정말 와이프라고 봐주니까. 눈이 돈 남편은 저에게도 손을 대려고 했지만 다행히 제가 말을 시작하기 전 신고해 놓은 경찰들이 때맞춰 오면서 저지를 당했죠. 남편은 곧바로 현장 가정폭행범으로 체포를 당했고 엉망이 된 얼굴을 가진 동생에 대한 단순 폭행 혐의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떠난 저는 이혼을 선택했죠.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지금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이혼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주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신우이를 두고 살면 앞날이 뻔하지 않겠어요? 그냥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마음 정리 잘하고 좋은 여자가 되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대하신 것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